자유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1968년 파리. 영화광인 미국인 유학생 매튜는 시네마테크에서 쌍둥이 남매 이사벨과 테오를 만나 그들과 가까워집니다. 남매의 부모가 휴가를 떠난 집에서 한 달간 지내게 된 매튜는 영화와 음악, 책, 혁명 등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쌓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자연스럽게 여동생 이사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사벨은 테오와 떨어지려 하지 않고 한 집에서 이 세 사람의 특별한 관계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페이지 헤더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비극적인 왕 후이의 삶을 그린 영화 마지막 황제, 그리고 최근 대부의 대부 말론 브론도와 영화 촬영 도중 여자 주인공에게 성추행을 강행하며 찍어 말이 많은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까지, 이른바 구설수에 오른 감독이지만 영화적 테크닉과 천재성은 비난할 수 없는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작품이자 세상에서 가장 야한 영화 그 세 번째 시리즈 영화 몽상가들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볼게요. 영화의 세 주인공 매튜, 이사벨, 테오는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젊은 청춘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영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게임을 할 때에도 영화와 예술에 관련된 게임을 하고, 박물관에 가서도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하고, 사랑을 나눌 때도 그러해요. 자, 그렇다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오마주한 것들은 어떤 영화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장미 고다르 감독의 구계자들,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볼로뉴 숲의 여인들, 사무엘 풀러 감독의 충격의 복도, 장미 고다르 감독의 미치광이 피에로,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페르소나, 프랑수아 트리포 감독의 400번의 구타, 토드 브라우닝 감독의 프릭스,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황금시대, 마크 샌드리치 감독의 폴로우 더 플릿, 하워드 혹스 감독의 스카페이스, 루벤 마물리안 감독의 크리스티나 여왕, 마크 샌드리치 감독 연출 진저 로저스 주연의 영화 톱햇, 장미 고다르 감독의 영화 내 멋대로 해라, 빌리 와일더 감독의 선셋대로,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부셰트, 살리 채플린의 시티라이트,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그들은 밤에 산다, 니콜라스 레이 연출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 등이 그것이죠. 몽상가들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가장 친숙한 오마주는 아마 장근석 씨 때문에 유명해진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대사가 나오는 장미 고다르 감독의 데뷔작 내 멋대로 해라가 아닐까 생각해요. 무려 약 21편의 영화들에게 보내는 오마주가 영화 보는 내내 등장했기 때문에 클래식 작품들을 떠올리며 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작품적으로도 훌륭한 영화이지만 몽상가들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기까지는 여자 주인공 에바 그린의 힘도 컸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화는 에바 그린이라는 배우를 세상에 처음 내놓은 그녀의 데뷔작입니다. 믿겨지시나요? 퇴폐적이고 고혹적인 외모와는 다르게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갈 때의 눈빛을 보면 에바 그린은 천상 배우로 보이죠. 몽상가들 이후 킹덤 오브 헤븐, 007 카지노 로얄, 다크 섀도우, 300 제국의 부활, 신시티, 다크 히어로의 부활,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집의 아이들, 미드, 페니 드레드풀 등 헐리우드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비록 몽상가들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은 없지만요. 또 콜미 바이 네임에서 마르시아 역을 맡은 에스더 가렐의 친오빠 루이스 가렐이 이 영화에서 이사벨의 오빠 테오로 등장해요. 저는 콜미 바이 네임을 볼 때 사전 검색 없이 봤었는데 마르시아가 몽상가들의 테오와 너무 닮아서 영화가 끝난 뒤 검색을 해봤다가 정말 놀랐었거든요. 진짜 친남매더라고요. 가렐 가족은 프랑스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는 가족이기도 해요. 아버지 필립 가렐은 대표적인 누벨바그 영화 감독이거든요. 프랑스판 스카스가드 가족이라고 할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젊고 여리여리한 디카프리오를 보는 것 같은 매튜 역을 맡은 마이클 피트의 연기도 굉장했어요. 순진무구한 이방인을 연기하는 마이클 피트의 연기도 에바 그린만큼이나 돋보였거든요. 최근 보드워크 엠파이어, 마카담 스토리,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등 꾸준히 좋은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어요.
지적이고 똑똑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이사벨과 테오는 극중 쌍둥이 남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같은 공간을 사용한 이 두 남매의 관계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실 특별하다 못해 이상하게 보일 정도죠. 거리에서는 혁명과 인생을 외치지만 그들의 보금자리인 집에서는 유아적 행동을 계속합니다. 쌍둥이 남매는 같이 씻고 같이 옷을 입고 자궁에 함께 있는 쌍둥이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잠들기도 하죠. 남매는 서로를 자기화시키며 두 사람은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는 듯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타인은 그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 몽상가들의 명장면으로 꼽는 욕실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 씬에서 카메라는 남매를 잡고 있고 매튜는 렌즈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또한 이사벨은 마치 어린아이가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매튜에게 담배 연기를 공유하는 척하지만 끝까지 매튜에게는 담배를 물려주지 않은 채 오직 테오와 이 담배를 공유합니다. 매튜는 그들의 단단한 관계를 뚫고 그 사이로 들어가 보려 하지만 테오는 이런 매튜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영화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테오가 혐오스러워하는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매튜와 혁명을 외치는 진보적 성향의 테오, 키튼을 좋아하는 매튜와 채플린을 좋아하는 테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테오와 판박이인 이사벨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아버지의 성향과 똑 닮은 매튜에게 끌립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 혹은 엘렉트라 컴플렉스적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지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난 뒤 매튜는 이전과 다르게 변하고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항상 영화관 앞자리를 고집하던 그가 이사벨과 뒷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나의 바나나를 3등분해서 먹기도 하는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매튜는 당연하게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이사벨이 많은 남자와 사랑을 나누어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사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그렇게 자신의 첫 경험을 매튜와 나눕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순수했던 아담과 이브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화 속의 테오와 이사벨처럼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어줬기에 자궁을 공유한 테오와 이사벨과 같은 남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뱀처럼 매튜는 이사벨을 유혹합니다. 그는 남매가 서로 떨어져 분리되어 생활하길 원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쌍둥이 남매가 자신들 개인의 일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화 후반부 여행에서 돌아온 부모님에게 발가벗은 채 자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들킨 뒤 이사벨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는 하느님에게 선악과를 먹은 사실이 들통나 후회하고 자신들의 에덴 동산을 떠나려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아담은 테오, 이브는 이사벨, 뱀은 매튜, 선악과는 성관계, 에덴 동산은 부모님이 여행을 떠난 쌍둥이 남매의 집, 성경 속에 등장하는 원죄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부모님의 집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벨과 테오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혁명을 하며 매튜는 남을 변화시키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요. 영화에서는 3가지의 변화가 등장합니다. 정치, 예술, 성에서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는 혁명으로, 예술은 영화로, 성의 억압은 사랑과 평등으로요. 몽상가들은 파리의 젊은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서 장기 집권을 하던 드골의 권위주의와 베트남전, 냉전시대, 성평등, 여성해방, 직장과 학교에서의 평등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회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맹렬히 싸웠던 68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불던 당시의 분위기가 영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죠. 미국인 유학생 매튜는 시네마테크에서 우연히 혁명을 울부짖고 있던 쌍둥이 남매 이사벨과 테오를 만나게 되며 함께 이상을 그리고 미래를 꿈꿉니다. 이는 영화 속 세 주인공들이 언급하는 마오쩌둥 과 그의 혁명을 함께하는 홍위병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쌍둥이 남매는 이상만 가득할 뿐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꿈을 꾸며 탁상 공론을 이어나갈 뿐이죠. 앞서 언급했듯 이사벨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렇게 영화 내내 자신들만의 유토피아 혹은 에덴 동산에 갇혀 몽상가들에 불과했던 남매는 조화를 이루며 시위대 속의 한 사람이 되고 조화만을 외치며 무던히 남매 사이를 맴돌던 매튜는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그들을 떠납니다. 꿈속의 생각 그리고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뜻하는 단어 몽상. 의미 없는 생각만 하던 몽상가들에 불과했던 세 사람은 자신들의 알을 깨부수고 혁명가가 되며 영화 몽상가들은 끝이 납니다. 누벨바그 거장들에게 보내는 찬사이자 젊음과 순수 그리고 혁명을 외치는 영화 몽상가들. 영화 몽상가들 저희 한 줄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브, 그리고 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 영화이니만큼 역시 에로티시즘은 별 5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재미와 예술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영화 몽상가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